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신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자, 벌써 조금 빠르게 출발하실 분들은 내일 하루 휴가 내시고 오늘 저녁부터 뭐 해외를 나가시든 움직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조금 늦게 움직이시더라도 이제 내일 하루 지나면 이제 연휴이고 이제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상입니다. 아마 구정 연휴가 좀 길어서 분산되기도 하겠지만은 해외여행을 또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어떤 때가 아닌가 싶네요. 이번 연휴 때 또 고향을 가시는데 운전들 조심하시고 혹시 또 해외로 나가신다면 중간에 뭐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최근에 또 다시 일부 해외 쪽에서도 약간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 공항에서 출국 그 검사대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전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한 1시간 정도 좀 넉넉하게 가셔서 이 출국 검사대를 좀 잘 이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벌써 설이네요. 벌써 설이고요. 저는 이번 구정 연휴 때 그냥 한 6일 정도 계속 그냥 집에만 혼자서 누워서 댕굴댕굴 아마 구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일 분들은 이제 미리 설 인사 하시고요. 뿔난 천사님, 미리 설 인사 주신다고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푹 잘 쉬시고요. 아마 저는 집에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안 나갑니다, 이번에는. 연말에, 둘째 그 학교 때문에 연말에 잠깐 호주 갔다 왔고요. 일 다 봤기 때문에,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있고, 지금 가족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고요. 혼자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좀 쉬는 시간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뭐 잠깐 최근에 뭐 저희가 광고가 조금 들어오는데, 아무튼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저희 루테인 지아잔틴 미니 이 제품도 그 잘 보시고, 우리가 이제 눈 건강, 피로, 뭐 HTS, MTS 보시면서 이렇게 뭐 아주 작은 거 이렇게 막 보시고 이렇게 해서 눈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수박씨보다 좀 더 작은 크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약을 이렇게 넘기시는데도 그렇게 무리 없이 상당히 좀 간편하게 고함량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루테인 제품도 한번 생각 가지고 조금 더 섭취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 힌트 보시면서 또 열심히 밤늦게 막 불 다 끄고 막 이렇게 핸드폰만 켜가지고 유튜브로 막 데일리 힌트 보시고 뭐 이러시면서 눈 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테인 제품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은 드네요. 자, 그래서 뭐 양말님 놀러 오신다고요? 예, 놀러 오시면 좋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로 되고 있고요. 시장이 뭐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 좀 아주 특이하게 뭔가 팍 나와서 빠졌다기보다는 몇 가지 좀 환경, 매크로적인 어떤 환경이 좀 축적되면서 오늘 좀 빠진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정리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여튼 분위기가 봤을 때 오늘은 좀 힘이 너무 없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하루였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오늘 좀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1월달 접어들면서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리는 뭐 한 달이 됐었는데, 막판에 조금 힘이 없이 빠지는 것도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연휴 지나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너무 연휴가 길기 때문에 경계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제가 집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놀러 오신다고 그러시네요. 놀러 오세요. 네. 저희 집은 용인수지입니다. 용인수지라서 만약에 뭐, 정말로 오신다면 뭐, 글쎄요. 내일 저녁 방송 그대로 저는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오시겠다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 주신다면 연휴 사이에 용인 수지에서 번개 한번 합시다. 용인 수지에서 번개 한번 합시다. 번개.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5.8포인트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2차전지 하락 출발을 했고요. 경영권 이슈가 불거졌던 티웨이 항공 관련주들은 일단 아침부터 급반등이 나왔고, 제약바이오와 증권, 은행, 보험, 전선, 통신, 건설, 엔터 등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영향력에 AI 관련주 주도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반등을 줬기 때문에 뭐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는 환경은 아니었다 이게 볼 수는 있습니다. 최대 5천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초기에는 1,000억 정도 투자가 들어갈 거고요.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오라클 등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최대 5천억 달러라고 하면 이게 규모가 얼마나 큰가요? 라고 느낌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하이퍼스케일러 7개 회사의 캐펙스 규모의 2배 정도 되는 신규 프로젝트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7개 회사의 캐펙스 규모의 2배 정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관세 보류 기대에 전일 진정됐던 금리나 달러 인덱스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등 관세 부과 지속 검토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줬죠. 금리도 반등을 줬습니다. 코스피는 별다른 이슈가 부재했던 가운데 금리와 달러 동반 반등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장 초반 약보합 출발했던 시장은 개장 초반 이후에 곧바로 주가지수 선물이 폭포수 떨어지듯이 확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밀리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1%대 하락세로 바로 접어들기도 했죠. 자,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그간 낙폭 과대 인식했던 제약바이오와 건설업종 등 일부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뭐 건설주라고 한다면 어제 현대건설, 빅베스가 있고 난 다음에 1조 원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내고 어제 급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현대건설이 오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도 같이 나타냈다. 그러니까 뭐 글쎄요. 떨 것 다 떨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면 급락을 했겠지만은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딱히 좋은 환경도 아니지만 또 주가는 너무 싸게 빠져 있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빅베스가 나오고 오히려 주가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 볼 수 있겠죠. 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대명선호의 경영권 인수 도전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전일 24년 연매출이 4조 5천억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도 장중 4%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반락은 했는데 경제 성장률 부진의 투심이 약화됐고요. SK 하이닉스는 HD 현대중공업 등도 마찬가지로 대표 종목이 실적 호조가 나오기도 했지만 관련 밸류체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관련 테마, 특히 이제 피팅 밸브, 그다음에 LNG, 우주항공, 조선과 조선기자재 등은 트럼프 관련된 테마 차익성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전환했고요. 그 외에는 루닛이 대장암 치료 예측 학술지가 게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의료 AI가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펩트론이 1개월 지속 비만 치료제 해외 특허 취득이 나타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지수 소폭 반등했던 영향인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전일 상승했던 증시는 전반적으로 재료 소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은 AI 인프라 투자 계획인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소재 영향을 받은 기술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걸 제외하고 나면 미국 시장도 중소형주를 비롯한 나머지 업종들은 또 하락했던 추세였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국내 증시도 트럼프 정책 수혜 기대감에 상승했던 조선주와 전력주 그리고 전일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상승했던 반도체 업종 등도 소부장까지 약세를 보였고요. 호재 반영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 제기가 있었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 매물이 또 나오기도 했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을 탑재하지 않는다는 S25 신작 영향 등도 반도체 업종 약세를 또 강화하는 요인으로 주목이 됩니다. 특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좀 시기와 질투 뭐 이런 비슷한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원래 일론 머스크와 그다음에 샘 올트만이 오픈 AI 이 관련해서 좀 서로 엮여 있는 사이잖아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뛰쳐나오면서 서로 결별을 했지만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글쎄요, 샘 올트만은 좀 덤덤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질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욕심도 많고. 그래서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악담을 했습니다. 이 손정희 그 관련해서 소프트뱅크 돈이 없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찬물 끼얹는 남의 사업에 찬물 끼얹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죠. 뭐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관련된 프로젝트 자금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좀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트럼프하고 깐부인데 트럼프가 사실은 오픈 AI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거기서 빠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처음 프로젝트부터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빠진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서 좀 글쎄요. 시기와 질투 같은 게 좀 느껴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점도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지표나 여러 가지 발표가 뭐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길어요. 한 6일 정도 쉬기 때문에 길고 31일 하루 또 생각하면은 길게는 이제 9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주말에 끼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연휴이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 연휴 동안에 변수들이 발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도 움직임이 오늘 있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이 전고점과 저항선 분위기도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2520에서 2540 이 포인트가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수대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이걸 돌파를 해서 종가 기준 2540 이상으로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는 자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여전히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선업종도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음봉, 장대 음봉, 오늘도 장대 음봉, 조선업종 조금 이제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좋은 건 맞기 때문에 아마 조정 이후에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쯤에서 이틀 정도 음봉을 두드려 맞았다는 점도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도 약간 뭐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공개된 트럼프 정책 중에 구체적인 수혜 항목이 언급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개된 트럼프 정책 중에서 일단은 뭐 조선업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번에는 없었었어요. 아직까지는 취임 이후에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한국에 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글쎄 뭐 공백 그럴까요? 모멘텀 공백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볼 수도 있겠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3조 7천억 규모의 수주 공사가 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됐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 삼성중공업, SX 엔진 등의 조선 밸류체인 대부분도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AI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 뭐 결국은 이제 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AI 반도체 관련된 업종 차익 실현 매물에 출회됐습니다. SKC하고 하나마이크론 등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빠졌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25년 관련해서 D램과 낸드에 대한 가이던스가 약간 톤다운 됐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기대했던 톤보다 보수적인 톤으로 25년 가이던스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 가이던스 톤다운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그렇게 오전에 분석 자료가 일단 돌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S25 신작 이후에 출시가 됐는데 엑시노스 칩 부재 영향으로 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쉽죠. 자체 칩을 좀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업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24년 연매출 4조 5천억으로 역대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강세였고요. 루닉 같은 경우는 대장암 관련된 논문 학술지 게재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사노피보다 더 큰 기술 수출 전망한다고 밝히면서 역시 강세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도 플러스권으로 역시 마무리했습니다. 자, 특징주로서는 LS 일렉트릭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아주 장중에 독특하게 오늘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영권 분쟁 현실화된 티웨이 항공 관련해서도 주가가 장중 50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업종으로서는 상승 탑3로 본다면은 종이 목재, 제약, 그 다음에 건설 이쪽으로 봤고요. 하락업종 바텀 탑3로 봐서는 일반 서비스와 유통,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정도가 빠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인해서 어쨌든 시장 관련해서 오늘은 상당히 좀 너무 힘이 없게 시장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오늘은 뭐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없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힘이 없이 지속적으로 빠졌나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속 하락 요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무역 갈등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중국에 대한 제재가 워낙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불편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나올까 생각이 많았었는데 중국 측이 하나가 발표가 있었죠.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첫 대상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후에 좀 더 확산될 것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에 대한 상황 악화를 오히려 좀 우려스럽게 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측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관련된 데에서 대상으로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한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AI 5천억 달러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 쪽에서 강세위원이었던 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소프트뱅크가 돈이 없다, 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금력에 대해서 아주 비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관련 재료가 희석되고 약간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장은 또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한 부분도 있죠. 내일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아주 긴 연휴를 앞두고 한국의 연휴를 앞두고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일본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BOJ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영향을 충분히 시장에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금리 인상 때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엔캐리 자금 이탈 우려가 생기면서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BOJ 관련해서 발표가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주요 기술주들이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기술주들이 매도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일에 대한 우려가 이미 이제 선반영되면서 오늘 미리 좀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관련된 일부 우려가 작용되면서 긴 휴장까지 끼어 있다. 이런 것들도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셀온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니냐, 제로 노출로 되는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년에서 디램과 낸드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가 나왔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줬다. 이런 분석까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4분기 GDP 성장률이 좀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GDP 예상 0.2%가 있었는데 이걸 하회한 0.1%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역시 생겼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국내 성장률이 4분기에 좋을 리가 없었죠. 12월 3일 날 12.3 계엄 사태 이후로 성장률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국내 내수도 그때부터 부러지기 시작했고요. 소비가 당연히 안 되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도 좋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관광객들도 국내에 못 들어오는 그런 이슈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엄 사태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GDP가 좋아질 일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내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도 12.3 내란 사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은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더 상존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가운데 어떤 게 오늘 가장 크게 영향을 줬느냐 생각을 한다면 아마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일 BOJ 통화정책회의 앞둔 경계감이 좀 큰 것이 아니냐.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시장에서 높게 일단은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바뀐다기보다는 일정 구간의 단기 변동성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꺾였다. 못 간다로 보기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 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흐름의 변화보다는 단기 변동성 구간으로 오히려 이럴 때 흔들릴 때 만약에 좋은 섹터, 좋은 종목이면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도 접어듭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판단을 조금은 심도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금리 관련해서 일본 관련된 금리 이야기를 좀 전에 드렸는데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된 확률 매트릭스거든요. 이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자, 이 자료를 본다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내일? 이렇게 생각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매트릭스로 봐서는 지금 0.5%로 아마 금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4년, 25년 접어들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이, 글쎄요, 한 9월 정도인가요? 9월. 뭐, 올해 하반기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한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관련된 뭐, 확률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해서 내일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0.5% 정도까지 일단은, 이번에 일본의 금리가 그대로 좀 유지가 0.5% 정도로 일단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확률은 81%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내일 일본 시장의 BOJ 그게 가장 크고 아마 시간적으로는 12시 전후가 아닐까 싶거든요. 12시 전후. 네.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제일 큰 변수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오후장에 이와 관련해서 오후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전 전까지는 내일 좀 주춤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후장에 이 BOJ 이후에 아마 영향을 받고 시장에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변수를 꼭 머릿속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응이지. 네, 대응이지. 먼저 우리가 나서가지고 포지션 구축하고 뭐하고 의미가 있나요? 네, 우리는 대응할 뿐. 네, 맞추면 좋겠죠. 맞추면 좋은데 확률적으로 맞추면 좋겠지만은 그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다 한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개인이? 예, 그건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미리 선점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은 할 수 없고요. 뭐가 발표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죠. 미리 우리가 뭘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섹터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2차 전지가 오늘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 서명에 따른 전기차 성장률 둔화 전망이 역시 2차 전지에 들이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미국의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의 결과로 전기차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나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포함 12개 주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허용했던 EPA의 승인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EPA가 규정하고 있는 연비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으로 봤습니다. 아울러서 IRA 7,500달러 세액공제 보조금은 조문 해석의 여지가 일부 있긴 하지만은 상기한 자금 지급 중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실상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리포트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실적 팩터의 하향 조정 그리고 밸류에이션 팩터의 중립적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측면에서 추세적 상승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예, 트럼프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관련된 행정명령 요약인데 이게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이제 그런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섹션 2, 섹션 4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이 관련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책에 관한 조항이라든지 기존 행정명령 취소에 관한 조항, 그리고 그린 뉴딜 종료에 관한 조항, 그다음 광물 우세 회복에 대한 조항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의 결과로 결국 전기차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명령 관련된 내용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섹션 2 정책 조항입니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보조금을 삭감하고 주별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는 보조금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섹션 4는 행정명령 취소에 대한 조항인데 IRA 법안 및 기후변화 관련된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사무소들을 폐지한다. 폐지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할당했던 자금은 전용 및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섹션 7인데요. 그린 뉴딜 종료에 대한 조항입니다. IRA 법안에 기반한 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인해서 좀 전기차 성장률 둔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닥론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증권도 최근에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리포트에서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고 트레이드가 가능한 영역에서 저점에서 30% 정도의 트레이딩 구간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증권도 보수로 보긴 있지만 급락보다는 바닥론에 기인해서 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팩터 요인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30% 내외의 트레이딩 정도로 공고를 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약간 그래도 아주 뭐 지금도 비싸다, 지금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 더 가미되기 시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는 미래재증권의 자료인데 보시면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탄산리튬 가격 전망과 니켈 가격 전망이 대부분 다 25년 이후로 우상향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밴드 차트의 상단 수준으로 아마 반등이 나갈 것으로 지금 미래재증권에서는 탄산리튬도 좀 올라갈 것이다. 업황 개선 그리고 수요 예상치가 일부 상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켈 가격이나 탄산리튬 가격이 어쨌든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밴드 상단까지는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밴드가 과거 고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밴드 상단 쪽으로 지금은 밴드 하단에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탄산리튬 재고와 수산화리튬 재고입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왼쪽 보세요. 탄산리튬 재고가 어쨌든 고점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재고가 약간씩 쭉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리튬은 아직까지는 증가율이 아마 전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왼쪽에 탄산리튬은 아직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월이 마이너스라면 재고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산리튬은 재고가 확실히 주는 게 보이고 있고 수산화리튬은 아직까지는 재고가 조금 쌓이는 모습인데 이 증가율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렇게 재고가 추가 증가되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리서치인데 어쨌든 이런 자료를 내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상반기 그리고 적어도 1분기 정도의 바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리포트 하나 띄워주시면 웨드부시 리포트입니다. 웨드부시 리포트인데 자,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515달러에서 550달러로 또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4년간 자율주행 및 AI 스토리의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의 25년 수요와 인도량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빠르게 실현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목표 주가를 기존 515달러에서 55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워싱턴의 여러 관계자들과 대화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4년이 테슬라와 머스크에게 자율주행 및 AI 스토리에서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25년 기준 강세 시나리오 목표 주가는 여전히 650달러까지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가 550달러고요. 불 케이스, 강세 케이스는 65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아웃퍼폼 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웨드부시가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웨드부시는 원래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좋게 보는 쪽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테슬라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요겁니다. 요거. 네. 테슬라 모델 3입니다. 모델 3. 예, 테슬라는 2월 1일부터 캐나다의 모든 모델에 대한 가격이 크게 인상된다 발표를 해서 가격 변경을 알렸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4,000달러에서 9,000달러 정도를 인상을 합니다. 트림에 따라 좀 다른데 모델 3는 4,000달러에서 9,000달러 정도 인상을 하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모든 트림에서 4,000달러 단일 인상이 있고 모델 S와 모델 X 같은 경우는 모든 트림에서 4,000달러 똑같이 인상을 합니다. 아마 수요가 좀 늘고 있어서 뭐 좀 그런 것이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이러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또 테슬라 가격을 내릴 수도 있죠. 테슬라는 항상 뭐다? 시가다. 시가. 테슬라 자동차는 시가.
회처럼 똑같습니다. 회. 예, 화로회도 아니고, 네, 시가 판매입니다. 시가 판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죠. 네, 어쨌든 최근에 2월 1일부터 테슬라가 모든 모델에 대해서 가격 인상이 된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수요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건설기계까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빠졌죠. 특히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는 이틀 동안 음봉을 맞으면서 모양새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은 조선 기계 주요 종목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4분기 실적 관련해서 HT 현대중공업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현대미포와 현대마린솔루션, 한화엔진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거다 하면서 막 이제 불을 지폈는데 발표해 보니까 현대미포, 마린솔루션, 엔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중공업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안 좋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주가가 고점이 왔기 때문에. 자, 세부적으로는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조 4,228억 원, 영업이익이 469억 원으로 흑자를 전환했고요. 영업이익률도 3.3%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9%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컨센이 604억 원이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마이너스 22%나 하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로도 생각될 수 있죠. 컨센 대비 22%나 빠졌다는 겁니다.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63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59억 원, 영업이익률이 14.2%인데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마이너스 3%로 좀 빠졌고요. 영업이익도 컨센서스가 866억 원이었는데 발표치가 컨센 대비 마이너스 24%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닝 샥입니다. 어닝 샥. 자, 나쁘진 않지만 컨센 대비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3,263억 원, 영업이익이 18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도 5.6%인데 컨센 대비 매출은 플러스 8%가 나왔지만은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202억 원 대비 마이너스 10%,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하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좋을 것이라고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어쨌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컨센을 하회하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지겠죠.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HT 현대인프라코어는 매출액이 9,389억 원, 영업이익이 109억 원 적자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2%로 컨센 대비 매출액은 1%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았던 기록이었고 현대건설기계도 매출액이 7,891억 원, 영업이익이 353억 원으로 컨센 대비 매출액은 마이너스 8%였고 영업이익은 컨센 439억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로 컨센 대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건설기계도 뭐 재건이다 뭐다 뭐 LA 산불이다 뭐다 하면서 주가가 꽤 올랐지만 이렇게 컨센 대비 4분기 실적이 미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볼 수도 있겠죠. 역시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는 조정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편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출회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특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원달러 환율 효과가 있어서 좋을 거다 막 이야기가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컨센 대비 저렇게 하회하니까 좀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조선과 조선기자재 테마 같은 경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조선업 협력, L&D 투자 확대 기대감, 이런 정책 수혜 기대감에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뭐 신고가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일단 실적단이 조금은 컨센 대비 하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컨센 대비 빠졌다는 것은 일단 차익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업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어서 다시 좀 조정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뭔가 확인하고 올라오겠죠. 확인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컨센 대비 하회를 하고 그 다음에 좋다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자, 그런 걸 중심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도 그렇게 한번 대응을 좀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해보자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꼭 트레이딩 정도 수준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이 조금은 주가들이 오늘은 조정이 나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게이트 관련된 쪽에 일부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자, 이 스타게이트 관련된 기대감이 약간 약화되면서 반도체 쪽은 오늘 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그리고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과 함께 미국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새 회사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한다 발표했고, 초기에 1,000억 달러 투자한 이후에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등도 협력사로 참여할 예정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발표 때까지만 해도 자금에 대한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희한하다, 소프트뱅크는 돈이 없을 건데 이러면서 좀 비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설왕설래했는데요. 자, 그 다음 표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해외 쪽의 외신의 헤드라인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조인트 벤처 자금 조달 세부 사항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190억 달러를 조달하고요. 오라클과 그 다음에 MGX,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거든요. 그쪽도 70억 달러, 그리고 합산 450억 달러를 이제 된다고 알고 있고요. 나머지 자금은 LP 참여와 부채 금융으로 충당하고 초기 1,000억 달러 대비 550억 달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인트 벤처 관련된 자금 조달 세부 사항이 이렇게 보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업계에서는 AI를 고도화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부럽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빠르게 AI 산업과 관련된 정책 자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는 지금 그럴 만한 정신이 없죠.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이 저렇게 큰 폭의 자금이 들어가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엄청난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에서 이걸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오늘도 제가 개인적으로 IT 회사 관련된 대표이사를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와, 이게 엄청나게 지금 위기래요. 지금 이렇게 정부 관련된 이런 어떤 약간의 지금 뭐라 그럴까, 정책 자금이 진행되기 좀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국내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전부 다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집행도 안 되고 있고, 대기업들도 지금 자금을 다 일단 가만히 있어봐, 일단 뭐 해결되고 하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 보니까 이 IT 기술이 있는 IT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들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뭐 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좀 끝나야 자금이 좀 순환되고 정책 자금도 되고, 또 정책 자금 규모도 지금 이렇게는 안 된다. AI를 따라가려면 이번에 놓치면 상당히 국내가, 한국이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금이 좀 더 과감하게 집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금 집행 규모가 너무 작아요. 지금 5천억 달러를 지금 여기는 지금 돈을 쏟아붓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내 AI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이 얼마나 될지 빨리 이렇게 큰 폭의 자금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시작하면 5년, 10년 먹거리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은 한번 생각을 계속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 폭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서 오픈 AI는 이를 위해서 작년부터 5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건립을 검토해왔지만 오픈 AI의 자본만으로는 투자 확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게이트 프로젝트는 상당히 미국도 중요한 프로젝트로 거론되고 있고, 추가적인 뉴스가 계속 팔로우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팔로우업이 되면서 관련 섹터나 관련 종목들이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또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이 6.75%,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4.4%, 마이크로소프트가 4.1%, 그리고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있는 오클로 핵 전력 공급회사죠. 이사회 의장을 맡은 핵 전력 공급회사 오클로도 9.34,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최주인 암도 15.93%나 급등하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국내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종목들, 마음 AI, 폴라리스 AI, 뭐 엠노, 엑셈, SP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일단 테마군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유일하게 IT가 됐든 뭐가 됐든 유일하게 지금 산업에서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AI 쪽이에요. 국내나 마찬가지로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I 쪽의 대규모 어떤 정책 사업이 지금 너무 뒤처지면 안 됩니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판단이 되는데 올해 한 해 뒤처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정책적인 규모도 마찬가지고 투자 규모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뒤처지기 시작하면, 올해 뒤처지기 시작하면 아마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 한국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IT에 중요한 어떤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표입니다. 이 보시면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월 아시아 펀드 매니저 서비에서 나온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항목에서 12월 23% 정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1월 달에 30%로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닥을 봤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삼성전자 비롯한 이쪽에 많이 팔았잖아요. 삼성전자만 22조 팔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실질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꺾였는데 아시아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7월부터 꺾인 이 부분에서 9월과 11월 바닥으로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역시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도 주가가 꽤 최근에 바닥에서 꽤 반등을 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일단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역시 쌍바닥을 놓고 9월과 11월 쌍바닥을 놓고 개선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7월부터 보면 이게 막 수직 낙하하듯이 막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삼성전자 매도가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뭐 아주 시원하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빠지는 아주 글쎄요, 급락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빠졌는데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플러스가 유지됐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일부 화장품 종목들인데요.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화장품 선순환 타는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 플레이가 가능한 화장품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봤는데 작년 6월 화장품 업종이 작년 6월에 단기 피크가 갔을 때 그때 당시에 PER 밸류에이션은 수백까지 올랐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10배 초반까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수출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콜도 충분히 가능한 주가 수준에까지 빠져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아주 많지는 않다. 좀 이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되는데 3분기 대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실적 회복이 전망되는 기업으로서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아이패밀리 SC, APR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APR은 오늘 꽤 많이 빠졌습니다만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상승세가 꽤 괜찮았고요. 코스맥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아이패밀리 SC도 최근에 이제 반등이 조금 이제 구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 사이클은 초기에서 중기로 조금 넘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기초가 좋았고 색조까지 지금 올라오는 사이클로 본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쿠션이 다시 지금 북미 시장 쪽에서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 이야기 나오거든요. 쿠션.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주가 막 올라갈 때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 몇 년 전에 그때 쿠션 제품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도 색조 화장이 좀 다시 성장하는 과정에서 쿠션이 다시 재성장했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도 기초 화장품이 상당히 좋은 성장 수준을 끌고 가고 있지만 색조가 최근에 올라온다.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색조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틴트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쿠션에도 그 일부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의외로 아주 몇 년 만에 쿠션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1월까지도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동남아 이쪽 관련해서 수출이 최소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 성장세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요. 종목으로 연결해 보면 상장 브랜드사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브랜드가 역시 두드러지게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드렸었죠. 예,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픽이 상당히 좋고 코스닥도 견조하니까요. APR은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만 4분기부터 1분기까지 미국향 화장품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고 아이패밀리 SC도 공급 이슈 해소 이후에 1분기에 미국향 매출이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OEM사 중에서는 뭐 코스맥스가 뭐 선호가 된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나 코스맥스 상당히 좋은데 한국 콜마도 실적이 30억 정도 자회사 쪽에 일시적인 비용 아마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상여금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 자회사가 일단은 빼고 난다면 30억을 빼고 난다면 아마 실적은 한국 콜마가 실적도 괜찮은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도 한국 콜마가 상당히 견조하게 얘기되고 있고 캐파 확정을 한국 콜마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이후부터 캐파 확정에 대한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매출이 뜨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1분기와 2분기 각각 캐파 확정에 대한 수혜를 한국 콜마가 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아마 리포트가 최근에 10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가 한국 콜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6만 원 초반인데 지금 10만 원대까지 이상 지금 목표 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콜마도 코스맥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색조 화장품 미국향 수출의 변화 추인데 왼쪽 보시면 진감률 보죠. 진감률 파란색 실선. 진감률이 색조가 갑자기 확 튀었습니다. 예. 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증감률로 봤을 때 이렇게 거의 200%까지 색조 화장품이 미국향으로 수출이 늘고 있으니까 기초를 잘했기 때문에 기초가 많이 늘었지만 색조까지 좀 뜨고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기초 화장품 유럽향 수출 금액도 역시 유럽 쪽이 견조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막대 그래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유럽 쪽이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쪽이 상당히 좋다. 왼쪽의 그래프는 미국향, 북미향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고요. 오른쪽은 유럽향 기초 화장품 수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뭐 유럽, 중동까지도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펌텍 코리아, 최근에 용기회사, 아이패밀리 SC,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그래도 유지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그 VT가 또 주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하나증권에서 VT 주가 하락 관련해가지고 미국을 진출하면서 팝업 진행 그리고 인플루언서 시딩 확대 등의 비용 투자가 필수적이다. 아마 일부 비용 이슈 때문에 뭔가 숫자가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뭐 시장에 소문이 좀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증권에서 VT 주가 급락에 대해서 미국 진출을 하면서 팝업 스토어, 뭐 인플루언서 시딩 확대, 비용 투자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미국 매출 포텐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소통을 했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기보다는 조금 부진하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소통한 것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어제 위생허가 받으면서 주가 한번 확 튀었죠. 이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소비가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보다 5배 이상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 2위 시장을 계획대로 진출한 준비 한창이고 그 외 국가로의 밴드 확보도 다양하게 확충해놨기 때문에 25년 수익성 추정치를 회사가 소폭 하향 조정한 게 있는데 그것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예정된 바이고 이에 따른 외형 증가는 아직 미정이고 해외 성과가 가늠된 시점에 유기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IR이나 뭘 다른 걸 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뭐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VT 관련해서는 조금 이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코멘트까지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미국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이 어제 약세로 진행되면서 국내 관련주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빠지면서 관련주도 하락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연휴 앞둔 마지막 날 또 똑같이 방송합니다. 꼭 들어오셔서 방송 봐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